간 사이즈가 작고 소화효소 분비가 작은 친구들이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육식 이런 걸 자꾸 먹어버리게 되면 먹어지긴 하지만 이걸 완전 분해하지 못하고, 분해되지 못하면 이건 영양이 되는 게 아니라 독소나 알레르기로 나타나게 되고, 그게 장이든 피부든 과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체질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체질이라는 말은 언어 습관에는 있는데 평생 동안 체질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분들도 많잖아요. 꼭 알아야 되나요? 예전만 해도 계절에 따라서 나는 음식도 달랐고, 지역에 따라서 추운 지방은 농사가 잘 안 돼서 유목생활하고 살았고, 더운 지방은 농사 짓고 살았고.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전 세계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.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,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막 먹어버리니까 자기 유전자와 매칭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환들, 소화장애, 피부질환, 면역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계절도 없이 지역도 없이 다양하게 언제 어느 때든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야말로 자기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중증 환자, 암 환자라든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,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체질은 타고난 오장육부의 크고 작은 특징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특징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. 양으로 태어나면 초식동물이라 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고기를 녹일 때 필요한 쓸개즙이나 위산 분비 같은 소화효소 분비는 작은 구조다라는 거고, 늑대는 육식 동물이라 장이 2m도 안 될 정도로 짧은 데 반해서 간 사이즈가 커서 쓸개즙이 펑펑 나오는 구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중요한 거고, 특별한 질환이 걸렸을 때는 자기 몸의 구조에 맞는 식사를 해야 치료도 잘 되고 면역도 올릴 수가 있다. 아토피성 피부가 있는 아이들에게 식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체질을 먼저 알고 하는 게 좋다,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까요? 일반적으로 아토피는 습진에 속하는 하나의 피부거든요. 음식을 먹어서 잘 섭취가 안 됨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이런 걸로 인해서도 습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, 간 사이즈가 작고 소화효소 분비가 작은 친구들이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육식 이런 걸 자꾸 먹어버리게 되면 먹어지긴 하지만 이걸 완전 분해하지 못하고, 분해되지 못하면 이건 영양이 되는 게 아니라 독소나 알레르기로 나타나게 되고, 그게 장이든 피부든 과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체질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체질 감별부터 먼저 해보고 시작하자라고 첫 손가락에 꼽는 그런 유형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? 알레르기성 질환요. 무조건 체질을 봐야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. 알레르기성으로 인한 피부도 마찬가지고, 알레르기성 비염, 알레르기성 천식, 소화불량도 점막에 대한 과민증이거든요.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떠한 물질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생강, 고추 이런 것들을 애들도 유행처로 먹고 있는데 소화기가 원래부터 과민하고 민감한 친구들이 있거든요. 이런 친구들이 그런 걸 먹어버리면 위산도 과다가 되고 알레르기나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,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만 쓰게 된다면 감추어져서 증상만 안 나타나는 거지 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더 축적될 수 있다. 반드시 체질은 알아야만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